제가 겪은 일인데요. 제 고향은 경상도인데 천안에서 인테리어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촌도 많고 그 규모도 상당합니다. 특히 안서동은 전국에서도 꽤나 큰 자치촌일 겁니다. 어쨌든 배경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 이야기는 제가 신입생으로 천안으로 오던 2001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개강을 앞둔 2월 말쯤 전 자취방을 구하러 어머니와 함께 안서동에서 방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월 말이면 웬만한 방들은 다 계약이 끝나서 좋은 방을 얻기가 불가능하죠. 하루를 꼬박 돌아다녀도 괜찮은 가격에 시설 좋은 방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녁 때쯤 안서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는 건물에 가보니 마침 방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방도 꽤 크고 참 좋더군요. 나중에 남자 10명이 들어가서 잤을 정도로 큰 방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방도 하나 남았고 빨리 방을 채워야 좋을 테니 다른 방보다 30만 원 싸게 계약을 해주셨죠. 그땐 마냥 좋았습니다. 하나 남았다고 싸게 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부랴부랴 이사를 하고 전 앞으로 살게 될 31호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자취를 한다는 게 설레고 무섭기도 하더군요.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아직 살림살이가 완벽히 구비되지 않았을 때라 그 넓은 방에 이부자리 하나만 펴놓고 불도 켜놓은 채 천장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방문 위쪽 천장에 도배된 벽지가 한 부분만이 누렇게 변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벽지는 길게 반복해서 바르지 않습니까? 새로 도배를 했을 텐데 유난히 그 부분만이 색이 틀려서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며 밤을 지샜습니다. 얼룩의 크기도 꼭 관 크기 같았어요. 어쨌든 별일 없이 1학년 1학기가 시작되고 하루하루를 놀고 과제를 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축과나 실내 디자인과는 밤샘 과제가 산더미라는 거 잘들 알고 계시죠? 이상한 일은 체육대회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학년이라 잘하든 못하든 전 종목을 열심히 뛰고 뒤풀이에 가기 위해 씻으려고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세수만 대충 하고 가려던 전 여느 때처럼 세면대에서 물을 틀고 얼굴에 물을 묻히기 시작했죠. 세면대 위엔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실지는 모르지만 왜 세수를 하고 자기 얼굴을 한 번쯤 보나요? 그날 저도 얼굴에 두어 번 물을 묻힌 다음 고개를 들어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쳐 올라온 얼굴이 순간 내 얼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하니 다시 제 얼굴이더군요. 지금도 생각나지만 얼굴에 물기가 묻은 상태라 눈에 방울이 맺혀 잘못 본 거라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본 건 쌍꺼풀이 있는 무섭게 생기고도 크고 예쁜 눈이었습니다. 전 눈이 작고 쌍꺼풀이 없다는 건 눈치채셨겠죠. 순간 너무 무서워서 얼른 얼굴을 닫고 뒤풀이 장소로 갔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조별 작업을 하느라 우리 집에서 도면을 쳐서 학교에 가서 모델을 만들던 날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쯤 되었을 겁니다. 학교에 가서 보니 도면은 안 가지고 온 것입니다. 부랴부랴 집으로 와서 방문을 열고 어두운 방을 밝히려고 평소와 같이 무심코 왼편 쪽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죠. 형광등은 깜빡깜빡하며 켜지는데 이 형광등이 처음 번쩍하며 켜지자 방바닥에 널브러진 도면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면 쪽으로 눈동자를 옮겼습니다. 가져가야 하는 거니까 말이죠. 그 순간 방 안에 불이 꺼지더군요. 그리고는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불이 꺼졌습니다. 왜 갑자기 밝아졌다 어두워지면 눈에 잔상이 남지 않습니까? 특히 밝은색 물체는 더 오래 남잖아요.
도면이 흰색이고 5장 정도 바닥에 있었는데 두 번째 불이 켜졌다 꺼지면서 내 눈에 남은 잔상은 도면 위에 두 팔로 무릎을 감싸 당겨 앉아 쪼그리고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그야말로 찰나라서 짐작하셨겠지만 완전히 불이 켜졌을 땐 원래 도면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도면도 안 챙기고 문도 잠그지 않은 채 학교로 뛰어오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진 서막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저도 CC란 걸 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라 CC가 많이 생겼죠.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우리 커플을 포함한 두 커플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흥청망청 마시다 보니 새벽이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여자친구도 타지 사람이었기에 자취를 하고 있었죠. 술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3시쯤 되니까 집에 자러 간다며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계속 술잔을 기울이다가 남은 여자애 하나도 잔다며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여자애도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자취를 하는지라 새벽에 들어가 불편하게 하기 싫다며 남자친구도 있고 하니 제 방에서 자고 했습니다. 여자애가 누우면서 하는 얘기가 6시쯤 자기네 집에 가서 씻고 학교 가도록 깨워달라는 것이었죠. 알았다고 대답해놓고 저랑 남은 형이랑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6시까지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었기에 제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자아이는 술 기운이 아직 도는지 비몽사몽간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 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눈길을 돌려 제 뒤에 있던 자신의 남자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돌려 그 뒤에 있는 무언가를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민진아, 언제 왔어? 라는 것이었죠. 민진이는 집에 자러 간 제 여자친구 이름입니다. 순간 저랑 형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잠시 동안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야, 너 학교 못 가겠다. 술이 떡이 됐네. 아휴. 이러며 대충 웃으며 다시 재워버렸고 끝내 우린 아무도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해장을 하러 넷이서 근처 식당으로 가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새벽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여자애가 한다는 말이 제가 깨워서 저랑 형을 보고 나니 그 뒤에 누군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니 단발머리를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형 뒤에 앉아서 두 팔로 양팔로 감싸 안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때 제 여자친구도 단발머리에 꽤나 동안인지라 착각을 했던 것이죠. 술도 취해 있기도 했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소름을 돋게 만든 건 그 여자아이가 앉아있던 그 자리는 첫날 방문 위쪽 누렇게 뜬 도배 자국이 있던 그 아래 도면을 찾으러 갔던 제가 여자의 잔상을 보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